테슬라 소식입니다. 머스크, 중국이랑 너무 친한 거 아냐? 미국 의회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한 첨단 기술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보기관에 의회 보고를 요청했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크리스 스튜어트 공화당 하원 의원은 국가정찰국을 포함한 미국 정보기관에 중국 정부와 스페이스X의 관계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청했다. 스튜어트 의원은 머스크의 팬이지만 그가 중국과 금융면에서 복잡하게 얽힌 관계라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스페이스X에 중국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2017년 중국 빅테크인 텐센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 현재 텐센트는 5% 남짓 테슬라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작년 12월 제3자를 통해 첨단 우주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기관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우주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루비오 의원은 테슬라의 중국 사업을 언급하면서 어떤 기업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미 일부 지역서 애플 서비스 중단. 미국에서 21일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등 애플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복구됐다.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경제 매체 CNBC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 32분께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 아이튠스 스토어, 애플 지도, 팟캐스트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애플 홈페이지의 시스템 상태 사이트에 따르면 중단된 서비스는 게임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팟캐스트, 아이클라우드 등을 포함해 한때 20여 개에 달하기도 했다. 장애의 유형도 아예 먹통이 된 경우부터 속도가 저하되거나 간헐적으로 서비스 중단되는 경우까지 다양했다. 다행히 서비스 차질은 2에서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중 모두 복구됐다. 인터넷 장애를 추적하는 사이트 다운 디텍터에도 이날 오후 수천 명의 이용자가 아이폰 간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인 아이메시지로 사진을 보낼 수 없다거나 음악을 들을 수 없고 애플 지도로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없다고 신고했다. 블룸버그는 또 애플의 사무직 직원과 소매점 직원들이 쓰는 내부 시스템도 비슷한 장애를 일으키면서 제품 수리나 교환 등의 차질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애플은 그러나 이날 장애의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넥서스, MS, 소스코드 탈취했나? 엔비디아 삼성전자 해킹으로 악명을 높인 사이버 범죄 집단 넵서스가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서비스, 빙과 음성 비서 서비스 코타나 관련 내부 소스코드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블리핑 컴퓨터 등 사이버 보안 전문 외신에 따르면 넵서스는 지난 20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내부 소스코드 저장소로 보이는 캡처 이미지를 게시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데브옵스 서버를 해킹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과 음성 비서 코타나 관련 프로젝트들의 소스코드 목록이 포함돼 있다. 또 어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여러 개의 소스코드 저장소도 보인다. 넵서스는 로그인한 계정 이니셜 위즈가 보이게 화면을 캡처했다. 넵서스가 의도한 것인지 실수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를 단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침해된 계정을 식별하고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범죄 집단 넵서스가 지난 20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브옵스 소스코드 저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화면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넵서스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애저 데브옵스 계정 침해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넵서스의 해킹 주장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넵서스는 이달 엔비디아 서버에서 GPU 회로도를 포함해 중요 데이터 1TB를 탈취했고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밀 데이터 190GB를 빼냈다고 주장했는데
두 회사에서 모두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소스코드 유출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공격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스코드 취약점을 잘 관리하고 있고 소스코드가 유출되더라도 공격자가 악용하기 어렵게 사전에 조치를 해놓는 경우 위협은 감소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2월 솔라윈즈 해킹 사고인 솔루리게이트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외부로 유출된 소스코드가 보안 위협을 높이지 않도록 위협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국세청이 아마존 한국법인인 아마존 웹 서비시즈 코리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아마존 코리아에 파견해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존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또다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후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9년 아마존 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무려 1,5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당시 과세당국은 아마존 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들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마존 코리아는 따로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간 글로벌 이 기업들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으며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인세 추징에 대해 불복 소송을 벌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표적인 글로벌 이 기업인 구글 코리아는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5천억 원가량 법인세 추징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한 이후 국세청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고 허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 법인 13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오른 13개 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을 숨기고 단순 지원 업무로 위장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아마존 코리아는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아마존 웹 서비스 한국법인으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코리아는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매출액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감사 보고서 공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공시 의무 또한 없다. 지난 2014년 유한회사로 설립된 후 감사 및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7년 신뢰감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에도 감사 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여하자 회사 등기를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유한 책임회사는 원래 벤처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하라고 만든 제도다. 하지만 아마존 코리아를 비롯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각종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마존 코리아 측은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보잉 회복의 날개 꺾이나 중국 여객기 추락 파장 클 듯. 보잉이 급증하는 항공 수요 등에 모처럼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으나 대형 악재에 맞닥뜨렸다. 132명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800NG 여객기가 중국 광둥성 광시 좌ang족 자치구에서 추락하면서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보잉 항공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탑승자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거의 30년 만에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기 추락 사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여객기 사고는 보잉 737맥스 기종의 중국 인도가 재개된 데 이어 민항기 시장 개선으로 보잉이 올해 후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잉 737맥스 운항 재개로 보잉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한 81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해 54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에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보잉 주식을 적극 매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JP모간은 보잉의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70달러를 유지한다고 밝혔고, 제프리즈 역시 매수와 함께 목표주가 270달러를 제시했다. 미국 투자은행 베어드의 분석가 피터 아멘트 역시 보잉 737 맥스의 중국 납품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잉을 매수 추천 종목에 추가했다고 CNBC가 16일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세계에서 보잉 항공기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에서 발생한 만큼 보잉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중국 온라인 매체 제넨이 짚었다. 보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운항 중인 737-800 기종이 6,301대로 중국에서만 1,031대가 운항 중이다. 특히 중국에서도 동방항공이 737-800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동방항공은 22일부터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의 모든 운항을 중단했다. 이번 추락 사고로 보잉 737 맥스의 중국 운항 재개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보잉 종가는 185.90달러로 전거래일보다 3.59% 하락했다. 동방항공 역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6.31% 미끄러졌다.